동백꽃이 너무 예뻐서 사왔는데 1년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꽃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후두둑 다 떨어져요.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툭 떨어져요. 둘째 해부터는 꽃이 안 펴요. 내 손에만 오면 죽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동백나무 키우는 그린썸의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5년째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동백나무입니다. 품종은 우이. 선녀의 옷이란 이름답게 정말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요. 고운 한복 저고리가 연상되는 꽃잎이에요. 꽃 사이즈가 많이 크죠. 대륜이에요. 그래서 한 송이만 펴도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이 동백은 진천교라는 품종이고요. 꽃 사이즈는 중륜 정도. 분홍색 베이스에 진분홍 붉은 줄무늬나 깨무늬가 뿌려져 있고요. 이쪽 가지에서는 빨간색 꽃이 맺혔어요. 한 나무에 이렇게 2가지 이상의 그런 꽃이 피기도 합니다. 동백은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온대 지역에서 자생합니다. 동백하면 빨갛고 작은 호꽃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겹꽃을 선호하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수많은 개량 품종들을 육성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백 품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동백 중에서도 좀 더 키우기가 수월하고 꽃 보기가 쉬운 것도 있고 좀 더 까다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샤넬이 사랑한 그 꽃, 카멜리아, 동백꽃이 맞습니다. 동백은 우리나라 남부지방 길거리에서 엄청 잘 자라는데 이 사계절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 잎을 달고 있죠. 그리고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질 때는 이 꽃 모가지를 한 번에 툭 떨어뜨립니다. 꽃잎이 후두둑 날리고 그런 거 잘 없어요. 병충해도 별로 없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실내 베란다에서는 환경을 맞춰주고 공부하지 않으면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꽃나무들은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난이도가 높아지죠. 당연합니다. 저도 동백나무 2-3번 실패했고요.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죽이지 않고 매해 꽃을 보고 있어요. 이 동백은 저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런 뼈동백 몰골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동백나무는 직광을 종일 받는 자리보다는 오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잘 자랍니다. 꽃나무는 본디 잎을 감상하는 관엽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동백은 종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햇살 맛집, 남향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정원에 심겨진 동백인데요. 여기는 북향입니다. 바로 앞 건물에 가려서 햇빛을 아침 저녁으로만 살짝씩 받는 그런 장소인데요. 엄청나게 크게 잘 자랐죠. 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오래 가고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창문 하나만 거쳐도 햇빛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빛을 좀 잘 받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남향 베란다에서는 잘 크고 꽃도 잘 피웁니다. 꽃나무들은 기본적으로 통풍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바로 해충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나마 동백은 병충해에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벌레가 잘 안 생겨요. 이런 꽃나무들이 흔치 않죠. 꽃나무들의 꽃눈 분화는 햇빛과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동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백은 6월에서 7월쯤 20도씨 이상, 25도씨 전후에서 대부분 꽃눈 형성이 되고 쌀쌀한 가을부터 겨울을 춥게 보내고 밤이 길어지면 꽃눈이 발달합니다. 낮보다 밤이 길어진다는 것은 식물은 햇빛으로 아는 거예요.
꽃눈은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생기고요. 만약에 여름에 늦게 가지치기를 했다면 꽃눈이 잘려나가서 그 해는 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나무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나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백 가지치기는 봄에 하면 되겠죠. 동백나무의 자생지는 온대기후 지방이죠. 온대기후의 야외에서의 그 사계절에 따른 낮밤, 빛과 어둠의 길이, 그리고 온도 변화, 그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주면 잘 자라고요. 꽃눈도 정상적으로 만들고 개화를 합니다. 만약에 꽃이 안 피거나 피기도 전에 다 떨어지거나 하면 여기가 햇빛이 너무 안 드는 곳이 아닌가, 온도는 어떠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생장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또 너무 건조했다거나 과습했다거나 이렇게 물 관리가 급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제가 단연간 베란다에서 동백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용토입니다. 동백나무 뿌리는 통기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야생화인 동백은 물이 잘 빠지고 통기성이 좋은 약산성 흙에서 잘 자랍니다. 실내 공간은 야외에 비해서 햇빛, 바람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축축함이 오래 지속되고 뿌리가 호흡하기 힘든 축축하고 무거운 배양토에 심어서 키운다면 동백과 금세 이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동백나무 전문 농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산야초라든지 사질토에서 많이 키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산야초,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용토가 금세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상당히 자주 챙겨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야초가 많이 섞인 흙에서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계절에 따라서는 매일 챙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워킹맘인 저는 매일 물을 못 챙겨줘서 이 마르고 잎이 떨어지는 동백나무를 보고는 안 되겠다. 이 물 시중 들다가 내가 지친다. 용토 비율을 바꿔보자 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좀 덜 줘보려고요. 부엽토 섞은 상토 70% 섞고 산야초는 30만 섞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잎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보통 뿌리 환경이 수분 과다일 때, 뿌리가 호흡이 힘들 때 이 끝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거든요. 뿌리가 지금 나 힘들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 뼈동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야초 비율을 많이 높여서 심었죠. 봄, 여름에는 물을 좀 자주 챙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성, 통기성이 좋은 용토의 특징은 흡비성, 이 비료 성분을 붙들어 두는 성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료를 더 잘 챙겨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백은 봄과 가을에 비료를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동백나무는 과습을 매우 싫어합니다. 화분이 가벼워지면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배수성, 통기성 좋은 산야초 용토에 심은 상태죠. 이럴 때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줍니다. 단 화분 받침에 물이 계속 고인 상태는 안 돼요. 특히나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를 때부터는 물을 좀 더 잘 챙겨줘야 꽃을 잘 피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의 습도도 너무 건조한 공기라면 꽃을 또 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동백 노하우는 여기까지. 댓글에 본인의 노하우도 나눠주시고 질문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